자,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2022년도 경찰 시험으로서 마지막이었죠. 이제 경찰 채용 시험이 끝났는데 뭐 이제 파동이 일어났죠. 저도 충격받았고 그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 속상해서. 왜냐면 인생을 건 수험생들 분께서는 특히 현직 분들은 승진 시험 떨어졌다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인생이 뭐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늦춰지는 것 뿐인데, 이거는 채용은 뭐 승진과 달라서 인생이 걸려 있어요.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많이 눈물 났고, 요새 건강 때문에 못 먹었던 술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오늘 막 부정맥 증상이 일어나서 우리 청강생들 알지만 같이 약국 가서 우황초심원 좀 먹고 와서 좀 쉬었다 강의하는 중입니다. 좀 많이 괴롭고요, 저도. 먼저 항상 그렇듯이 뭐 이제 우리 형법이라는 과목, 법학이라는 것은 그 조문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조문을 모르고 이쪽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해답의 상당 부분이 조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배임수중죄죄는 그 성격이 개인, 즉 사인 간의 뇌물죄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뇌물죄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짐작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뉴스에서도. 근데 배임수죄, 배임죄는 약간 이제 죄명으로서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배임죄하고 뇌물죄의 결합된 형태 정도? 그거랑 살짝 이제 비슷한데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 사무처리자가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신분범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배임죄도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요건인데, 그 배임죄 같은 건 재산 사무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재산 사무인 뭐 게임에서 팀플에서 게임 배신하고 이런 거는 배임죄가 아직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의할 거는 이 배임죄는 비재산 사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의 차이점인데, 어떤 사례를 기억하기 좋냐면 미스코리아 뽑는데 예전에 이제 쭉 많은 미스코리아들을 뽑혔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는데, 한 몇 년 정도는 좀 이게 의아심을 갖게 만들었다가 그게 한 3년째는 하이라이트가 터진 거야. 누가 봐도 미스코리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경찰 검찰이 이제 아마 기획 수사를 당한 모양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사건의 길이 지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3년 연속 그 미스코리아 이런 당선된 분들이 보니까 한 미용실, 미장원에서 추천한 분들이에요. 냄새가 나지, 확률상.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부터 미스코리아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심사위원을 매수했던 거야.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이거 좀 미스코리아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제 미스 뭐 그냥 저 아프리카 뭐 이런 그런 느낌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미스코리아 뽑는 게 재산 사무는 아니잖아. 타인 재산 사무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재산 사무도 된다는 것이 배임죄의 차이. 그러면 이건 뇌물죄하고 차이인데, 조문이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못 박아놨잖아. 그러니까 타인 사무자가 되기 전에 받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즉 사전 배임수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조문이 없어요. 뇌물죄는 사전 수뢰죄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되기 전에 이제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된 때 처벌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전 수뢰죄는 이제 조문이 있지만 얘는 그 조문이 없어서 사전 배임수죄는 무죄가 됩니다. 이 조문 때문에. 그다음에 임무위배란 말은 이제 배임죄에서도 배웠지만 배신이에요. 배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임무위배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 임무가 아니면은 배임수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편입학이라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교무처장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지급받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강요를 한 거야. 강력히 요청. 누구를 뽑아달라고, 편입시켜달라고. 근데 문제는 이 대학교를 피해자로 갖다가 잡아서 피해자로 적시해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야. 근데 대학교는 행정법 개념인데 법인체가 아니라 영조물이라고 불러요. 행정법에서 이 용어 들어봤죠? 영조물. 법인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피해자가 될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업방이나 배임수죄, 원래 이제 위계로 누구 편입시키는 것도 업방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방이랑 배임수죄가 못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는 영조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이건 행정법 개념이기도 하니까. 다음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바꾸라고 돼 있는데,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범죄는 이 형법에 2개밖에 없어요. 부정한 청탁은 나쁜 거죠, 솔직히.
배제해야죠, 그는. 배임 수재하고 제3자 뇌물공여. 그때는 공통적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했다라면 그런 부정청탁을 안 봐요. 예. 그리고 서로 그 부정청탁을 이제 그 주고 받은 사이잖아. 서로 이제 인식이 필요해요. 그 부정청탁에 대해서 고의 개념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은 어느 정도면 되냐면 상식에 반하는 정도, 사회통념에 반하는 정도면 되지 꼭 배임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분류. 근데 만약에 배임까지 나가면 그때는 실경이에요. 그래서 배임 수재하고 이제 업무상 배임죄 이렇게 추가되어서 실경이 됩니다. 준 사람은 이제 배임 증제가 되고 줄 증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제3자라고 되는데 이거는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는 제3자한테 주는 것은 배임 수재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다음 제3자를 통일하자고 한 거야. 왜냐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딴 사람한테 주게 하는 것도 제3자가 되거든. 그걸 통일시킨 거야. 우리한테 유리하지, 편해졌지. 싹 이제 제3자한테 가게 하는 것도 제3자 쪽이 되니까. 개정 전문이고 그래서 본인, 일 시키는 사람이 본인이지. 여기서 이건 국어가 아니라 그랬지? 자기란 뜻이 아니야. 자기한테 일 시키는 사람. 내가 일한 효과를 가져가는 사람.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으면 회사가 본인이야. 내가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일 시키는 자한테는 일 시키는 자는 타인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제 도자기 축제라는 것을 한 조합에서 하는데 부정한 청탁자가 있었어, 사실은. 여기 대표 정도 되는 사람한테 부정한 청탁을 주고 그다음에 조합 운영비를 준 거야. 그럼 이제 자기가 받은 게 아니지. 여기서 일단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운영비는. 그다음에 타인한테 제3자한테 준 거로 되느냐? 그게 안 돼. 왜? 그 얘가 이제 본인인데 얘한테 이득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신성이 사실 없지. 우리 이득이지, 조합은. 그때는 안 돼. 아이고. 그다음에 또 조문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거든. 그럼 봐봐. 배임죄는 뭐야? 대상이? 객체가? 백컴 이익죄지. 얘는 재물죄가 된다고. 이게 또 배임죄와의 차이고. 재물 또는. 그래서 우리가 강에 있는 뱃사공은 재물 이익을 승선료로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재물하고 이익을. 뱃사공 알지? 건네주는 강뱃사공. 그러니까 순수 이익죄는 백컴, 배임죄, 컴사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재물죄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기 취득이란 말이 있으니 요구 약속만으로는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말만 한 거는 무죄야. 근데 뇌물죄는 말만 해도 저기 그 기수가 되거든. 왜냐면 조문에 수수 또는 요구 약속한 자라고 돼 있어. 말만 해도 이거는 받아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예전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골프장 회원권을 주기로 말만 하고 안 줬어. 그걸 주기 위해서 명의계에서 이름 바꿔줘야 되거든. 그때 무죄가 돼버린 거야, 그냥. 취득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 그게 이제 사건 판례 해결이라는 기준이 사실 조문이거든. 이걸 머리에 담고 풀면 이제 좀 수월해.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저기 뭐야 핵심 노트보다도 좀 자세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TPS를 끄는 분들은 왜 300형 듣고 지금 천재 듣는 거잖아요. 제가 천재 때 그 지금 판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300형에 판사했던 거에다 추가하면 돼요. 만약에 더 늘어난 내용이 있다면은. 예. 그 늘어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또 강의할 때마다 와서 알지만 예습을 하잖아요. 그때 요건 좀 더 추가 설명하고 싶다는 게 꼭 생기더라고,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걸 300형 이 메모 공간에다 담궈놔면 가장 완벽한 이제 요약 형태가 될 거예요. 가장 완벽한, 또 보기도 편하고. 예. 그래서 책을 아주 여러 권 보라고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최소한 최소한 본다면 300형이라고 했기 전. 좀 여유가 있다면 동형 모의고사. UFC 특강은 이제 시험 전에 불안하다면. 이번에 이제 승진 대상들이 보겠지, UFC 특강 그거를. 그럼 왜냐면 알잖아. 시험 한 달 전에 막 불안감이 오잖아.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쭉 훑어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그 시간이야, 이게 UFC 특강은. 근데 만약에 2개만 딱 골라라? 300형하고 했기 전. 이렇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것까지 안 한다 그러면 너무 하는 거죠. 예. 딴 데는 좀 아시잖아요. 기본서만 해도 이게, 우린 300형 하나로 그냥 기본하고 판례를 끝내버렸지만, 딴 데는 아시겠지만, 기본서만 보통 3권이에요. 총론, 강론 1, 강론 2. 거기다 문제집도 졸라 두꺼워요. 어떨 때는 기출문제집이 2권이야. 아시죠? 그럼 그것만 해도 5권인데, 우린 2개로 해주잖아요. 그리고도 이번 시험 봐서 알지만은, 이번에 현직 분들이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풀어봤다 그랬잖아. 시간 정해놓고. 어떤 분은 2개 틀리고 어떤 분은 3개 틀렸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300형 출신들이야. 우리 했기 전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수준 있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딴 데보다도 좀 약간 어떤 데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파, 심파도 강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독립문제도 나왔잖아. 우리는 학생 특강 강의에서 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좀 노량진 강의가 저도 물론 노량진에서 강의했었지만 너무 얕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깨달은 바가 있는데 문제 푸는 해설 방법 그 해설을 꼭 보시고 거기서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막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걸 꼭 100%다 알아야 맞추는 거 아니다라는 걸 내가 강조했고 또 하나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만약에 조금 이제 집에 약간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채용하고 경관을 같이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인생에서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 빨리 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 과목도 이제 2개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법을 해버리면 또 경찰학이 또 도움이 되거든요. 선택과 법과목을. 그다음에 이제 범죄학 이것도 은근 재밌어요. 물론 내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짜증나서 그런데 저도 했거든요. 사실 볼 때. 그 우리 때는 그 형사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 이제 그게 또 9818 롬브로저랑도 관련이 있어 그게. 그 소질주의, 환경주의 막 이래 절충설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 원인이 뭔가 찾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그리고 시험을 내가 막 시작해서 뭐 3, 4개월, 5개월 만에 붙겠다 생각하지 말고 1년을 잡으세요 그냥. 요람된 얘기지만 그래야 안정적으로 붙어요. 왜냐면 너무 짧게 공부하면 수준이 늘지는 않고 이제 깊어지지 않고 얕은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차피 떨어진 사람이 더 많은 게 시험인데. 그러니까 좀 요람된 얘기지만 한 이제 1년 정도를 잡고 안정적으로 공부하면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1년 안에 붙으면 대단한 거예요. 경감부나 채용이나 좀 공무원 시험들이 다 커트라인이 높아져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맘먹지 마시고 하라는 걸 좀 부탁드릴게요. 다 채용 준비생들한테 다 뭐 조카뻘 아들뻘 그럴 텐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배임수재죄의 주체에서 OX 배임죄의 가범, 배임죄의 주체와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 사물을 처리한 자라면서 동일하다. 왜 틀렸습니까? 배임수재는 비재산 사물도 되잖아요. 미스코리아 선발. 그래서 틀렸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미스코리아 선발. 다음번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 사물 처리자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서 신성실 원칙, 신성실 원칙이 의역하면 상식이에요. 그래서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서 상식에 비춰서 사물을 처리할 신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 이제 배임죄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한 남용설이 아니라 이제 배임죄도 사실상 배신설이었듯이 그렇게 이제 해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사실상 지휘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도 입장만 되면 되지 법적 권한은 필요 없다라는 거. 또 우리가 유무죄 따질 때 유기죄 말고는 상식이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유기죄는 안 돼요. 법령계약상 보호를 요하는 자라고 딱 못 박아 나가서. 그래서 음주 동행 무죄 사건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거 말고는 상식 기준이 돼요. 다른 죄들은 다. 횡유죄의 보관자 지위도 조리 상식으로 되고 배임죄도 조리상 보관 의무가 인정되는 이제 소금 절차 착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과실범도 상식 기준 되고 주의 의무 위반인지 이런 것도 다 유기죄 말고는 다 돼. 다음번 이런 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터득해 버리면 여러 개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게. 다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 처리자의 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므로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죠? 타인 사무자가 되기 전에 조문이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 사무 처리 취득 전에 안 된다는 거 맞고 2번의 가번을 봅니다. 2번의 가번 을로부터 경쟁업체보다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 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에 비로소 돈 받고 나서 평가위원이 됐네요. 뭡니까 얘가? 이거죠. 사전. 지위 취득 전에.
따라서 이것도 배분 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답안하고 아래 답안은 같은 성격 취지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위에는 추상적, 밑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지. 저는 제 문제집이 사실 있었어요. 20년 강의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근데 제 문제집을 버린 거예요, 저는. 왜? 이걸 강의하다 보니까 얘가 낫더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내가 핵기초를 강의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막 그냥 섞여 있는 문제 형태가 아니라 목차별로 재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복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300형을 갖다가 300형이 사실은 기본수하고 판례집을 합친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더하기 판례. 딴 데는 이것만 해도 한 3권, 또 한 2권 이렇게 해서 5권 이건 나와. 그걸 합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400페이지였다가 저도 이제 난이도가 뛸 걸 예상했기 때문에 600페이지로 늘리긴 했는데, 근데 내년 전면 개정일 때 좀 줄일 거야. 내가 여기는 이제 더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래독이잖아. 그 다음에 혼자 복습 한 번 할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양심 있다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핵기전으로 또 복습하는 거야. 겹쳐. 그러면 하루에 3회독이 된다고. 근데 나중에 혼자 보는 시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3회독을 하루에 하고 시작한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매칭을 시킨 거야. 제가 이제 기존 편지도 받고 그래서 이 핵기천하고 이제 그 구조가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핵기천보다도요, 옛날 플랜 이게 더 많아요. 300형이. 근데 이제 핵기천은 특징이 추진 판례 위주로 많이 모은 거고요. 그것도 최신 기출된 최신 판례들을. 그 300형은 그거보다 좀 더 많아요. 예.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핵기천에서 배운 거랑 이런 것이 분명히 이때 배웠지만도 틀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왜? 인간은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간 중에서 까먹지 않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80명밖에 없어요. 의학계에서 보고한 거 따르면 80명.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을 거냐? 당연히 까먹지. 그게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틀린 걸 어떻게? 이 300형 교재에서 메모란이나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단거 하나 또 되고. 이때 또 복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4회독 되겠네. 하루에,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까먹으니까 어차피 그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함정을 하라는 얘기지. 예. 제 문제집이 아니니까 했기처럼 내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제 책을 갖다 이렇게 얘는 못해요. 왜냐면 딴 사람들이 저 새끼 저기 지책 홍보한다 이래가지고 잘 안 해요, 그런 거. 나를 따라와라.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 막 저기 뭐야 댓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따라오는 말을 홍보로 볼까 봐 못하겠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좀 공정한 거 아닌가 좀 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장사꾼으로 보이는 거 되게 싫거든. 저도 이거 20년 한데 어떻게 보면 천직인데 너무 장사꾼으로 보이는 거 싫어요. 그다음에 그럼 또 이제 봅시다. 나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갑은 부적격 업체 사장인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을 승인받아서 지원금을 탈 수 있도록 청탁받고 일단 부정한 청탁은 맞네. 그 다음에 계획 승인을 하게 해줌으로써 139억이 대출되도록 한 후 사직했고 그러면 이제 나쁜 일하고 사직했구나. 사후 배임 수재는 가능해요. 이거 좀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돈 받거나 뭐 이렇게 부정한 거 받고 부정 청탁 받고 그다음에 퇴직한 거는 처벌해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행위 시에는 타인 사무직 했잖아요. 우린 범죄 따질 때 언제 기준해? 행위 시야. 고의든 그렇든 책임도 그렇든.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이게 원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까먹잖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핵기청 강의할 때도 기본 어느 정도 해드려요. 아시죠? 인정하죠? 판서 미리 와서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는 되게 위험한 직업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의사가 잠깐 실수했을 때 한 명 죽어요. 수술하다가. 근데 강사가 실수해서 이제 범위를 갖다 엉뚱하거나 잘못 방향을 잡거나 이러면요. 자기 수강생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가 있을 때만에는 온라인 수는 정확하게 제가 세지는 않았는데 오프라인은 1년에 6천 명이었거든요. 1년에. 왜냐면 반복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기본 강의도 있고 당시는 300형도 있고 이제 뭐 특강도 있고 막 있으니까 합치면 6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얼마나 좀 더럽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새로운 판례 나오는지 또 봐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잊혀진 거는 소송 때문에 한 2년 넘게 강의를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년부터 다시 시작한 셈인데 본격적으로 한 건 여기 넥스에 와가지고 원장님이 또 그 고향 선배인데다가 또 해병대 선배라 뭐 명령력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입장이 안 되거든요. 시키면 시키대로 어떻게 그래 저한테 재윤아 그럼 예, 딱 할 거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야 이번에 한번 저 학습 특강 한번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명하복 관계라.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는 사직했다는 표현 밑줄 치고 행위 시에는 타인 사무자였으니 따라서 이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외울 게 아니에요. 근데 사전은 안 돼. 타인 사무자라는 이 조문 때문에. 타인 사무자가 아니니까. 다번은 사립대학교 교수갑이 을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장 병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을 합격자로 발급하게 하는 갑에게는 자 여기 밑줄 쳐.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랑 이거 아까 아니, 쓸 필요도 없겠다. 우리 저기 요 밑줄만 쳐라. 이미 써놨으니까. 그래서 죄 안 돼 법인한테는. 법인한테 할 수 있는 죄는 많지 않아요. 자 한번 떠오르는 거 법인한테 할 수 있는 죄. 우리 이미 배운 데 있어. 파스텔 우유 사건 떠오르면 될 텐데.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저기 모욕죄하고 업무방해죄 이런 쪽은 돼. 협박죄는 법인한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법인체 자꾸 야 힙새끼야 삼성아 너 돼질래? 이래봐 이건 또라이지. 어? 죄가 되지 않단 말이야. 살인할 수 있어? 생명체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기억해야지. 명예훼손 모욕하고 그 업무방해죄 법인한테 할 수 있는 범죄. 그 삼성한테 또 원한 없어요? 예시 들다 보니까 나왔는데 왜냐면 대표 기업이라 그래서 저기가 나온 거지. 뭐 삼성 전혀 원한 없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그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올려준 데 삼성이 큰 기여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랑 동갑인가 그렇던데 저기 이지용 부회장 좋아해요. 관상도 좋고 솔직히 저보다 잘생겼고 또 인성도 좀 착해요. 사실은 하는 행동 보니까 말하는 거 보고 좋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친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전혀 삼성이 원한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3번. 다음 배임수재의 부정청탁 OX. 가번 배임수재에서 부정청탁이라 하면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신의상실이 뭐야? 의역하면 상식이야. 왜 집중력이 떨어졌나? 어디 있어? 이거 썼는데 분명히?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3일간 저도 좀 안 먹던 술 먹어가지고 상태 안 좋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만약에 배임까지 하면 배임수재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실경으로 될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플 자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4번.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밑줄. 요거 부정 청탁이 아닌 거에 가장 대표 판례예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 그 정도는 뭐 이제 상식에 반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상식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솔직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여기 이사 왔는데 그때 70kg였거든요. 그래서 애들 강의 보면 그때 그 형태가 나와요. 진짜 외람된데 배꼽은 이제 음란죄가 안 되니까 지금 허리 보세요. 클로즈업 해주셔도 돼요. 추한데 왜냐면 지금 이게 안 맞아요 바지가 다. 그래서 좀 구겨가지고 좀 집어넣은 거야. 지금 58kg 떨었어요. 최근에 코로나도 걸리고. 이건 음란 아니니까 경범죄처벌에서 가려야 될 신체 부위엔 들어갈래나 배꼽이? 그 정도는 벌금 10만 원이니까 뭐 감사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진짜 요새 상태 안 좋아요. 소송도 좀 이제 거액을 좀 내가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받으면 한 10억 정도 받게 되거든요. 전 이미 손해본 건 30억이고 어린 딸하고 같이 살다가 경매당해가지고 좀 저도 고추 하나 있고 딸도 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저도 자살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남으세요 무조건. 예,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좀 딸 얘기하다가 순간 좀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려서
잠시 좀 쉬었다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아까 참 저기 주문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던데 임무 위배가 아니라 임무 관련하여요. 요거 좀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뭐 3일간 계속 술하고 스트레스로 살아서 좀 이해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드렸는데 임무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제 배임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지. 배임까지는. 상식이 바라면 되고. 근데 자기 임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아니라면 또 배임죄 안 되는 거고. 정정합니다. 그다음에 납언은 우리 봤죠? 3번의 납언. 아까 왜 규정이 법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체는 이제 부정청탁이 아닌 것의 가장 대표 판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답언은 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데 저기 그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사실 2차 볼 때 저기 헌법을 6점을 넘었거든요. 주관식에서 6점 넘은 거 수석 점수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여기서 광양버스 대절해가지고 이제 학원들이 또 고시원들이 연합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첫날 보는 게 헌법행정법이었는데 헌법도 그 버스 타고 가면서 본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헌법에다 주관식 꼭 뭘 넣냐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죄송해요 지금 헌법 선생님들한테 이게 그냥 외람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원래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이랬던 나라가 뭐예요? 그 도시국가 폴리스들. 이게 뭐 아테네 막 이런데 민주주의 하면 보통 아테네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이게 그 도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광역화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커지니까 직접 민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택했어요 우리가? 대의제. 그 대의제는 이제 뭐로 뽑습니까? 선거로 뽑죠. 그래서 선거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거의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론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그래야 이제 공정하게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사람을 고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좀 그 외국에서 평가할 때 언론 자유주의가 좀 낮은 거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이게 좀 약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사들이 좀 특정 쪽을 좀 지지하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원래 객관적인 사실만 올려주고 평가는 자기들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이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끔. 이제 논설위원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언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데 돈 받고 매수돼서 그 기사를 써주게 되면 이런 언론의 자유가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세요. 지금 판례인데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부정한 청탁이에요.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아니에요. 부정한 청탁이에요. 매수되면 안 돼요. 언론은. 절대 언론은 매수당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뢰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공정할 수가 없지. 형량도 졸라 세요, 수뢰죄. 액수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부정한 청탁이 바로 됩니다. 매수당한 언론. 틀렸고. 그 다음에 라번.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자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빗줄.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의 납언. 오른쪽 4번의 납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 빗줄. 취지가 똑같습니다. 자 학교를 팔면 안 될까요? 내가 이제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이고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인데 경제로 너무 어려워. 팔고 이민 가면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학교법인을 뭐 양수했다, 운영권 양도했다 이러거나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했다라는 것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둘 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4번 다시 보면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예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학교 판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그렇더라도 이거를 배임 수재의 구성 요건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자주 나와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아까 4번에 나오는 아직 기출 안 됐지만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근데 취지는 똑같습니다.
팔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헌법상 우리 자본주의인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4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전 실패한 이론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운동권 시대를 겪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네, 겪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도 붕괴됐고, 그리고 대부분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요새 좀 잘 나가는 건 거의 공산주의를 약간 포기한 거야.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애들이. 시장 그거를. 그러니까 좀 잘 나가잖아. 그래서 공산주의는 칼 막스 그분을 내가 이제 막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취지는 좋으셨으나 우리 후손들을 겪어보니까 실패한 이론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절대 저는 빨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사회비판만 하면 이제 빨갱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자본주의를 되게 추종해요. 인정하고. 예. 다음은 이전에 제가 빨갱이라고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또 뉴스에도 구글에다가 스타일법 강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모자이크 된 제 얼굴이 나와요. 구글에다가 네이버는 있는데 지운 것 같은데, 제가 조선일보 일면하고 모든 뉴스 9시 뉴스에 제가 나왔었어요. 모자이크 된 채. 그때 좀 전부 욕을 하다가 빨갱이로 막 이제 몰려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저는 자본주의자예요. 우리 여보 제가 극우예요. 그러니까 국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밀리터리 매니아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빨갱이 아닙니다. 4번 베임스제이 부자 청탁 OX. 가번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특정 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EBS나 이런 데다가 우리 학원 소속 강사의 책과 강의만 해주세요.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나쁜 거죠. 부전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런 EBS는 약간 공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 입찰해야 돼.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주권자들이 평가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국가 관련 또 공공단체 계약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 붙이라고 돼 있어요. 평등.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전청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얘는 대표 사례예요. 부전청탁에. 4번은 미리 받고, 4번은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부전청탁은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타인사무 처리자가. 그때는 청탁과 관계없이 돈 받았다라고 하면 부전청탁 요건이 사실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이지. 이게 받은 게 아니잖아. 자기는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 즉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지. 받아들이질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 서로 인식하고 이제. 그래요? 의사합치. 그래야 내 부전청탁 받아줄게. 이런 게 필요해. 5번. 다음은 베임스제이 기술시계에서 OX. 가번 베임스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전청탁받고, 여기 좀 주문이네. 지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거로 부족하고, 맞아. 취득하라고 했으니까. 취득한 거로 부족하고? 이러면 틀리지. 취득하면 되지. 주문에 반하네, 이거는. 구성요건에 반하고, 또 실제 배임까지 나갈 것이고 된다? 노노노. 나가면 뭐까지 돼? 그때 배임까지 필요 없고, 나가면 실경 이주가 되는 거고. 배임수자하고 업무상 배임죄 이렇게. 나번. 오늘은 길게 강의 안 하겠다. 지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 내가 위험하거든 이러면. 알지 뭔지 얘기인지. 아까도 눈물도 막 나오고 좀 제 상태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막 이제 좀 생각이 집중이 잘 안 되고. 미안해. 오늘 길게 안 할게. 좀 아직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여파가 나도 좀 있어서.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사랑하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나 이제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는 그들이 우는데 나도 뭐 웃고 있을 수 없잖아. 내 미친놈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3일간 좀 미안해요. 안 먹던 술도 먹고 좀 어제는 사실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막걸리만 먹고 하루 종일 4병 먹었어요. 혼자. 그래서 좀 상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4번.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 의미하고 요구 약속으로는 안 된다. 맞죠? 취득이란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뇌물죄하고 이게 차이라고 그랬지. 뇌물죄는 말만 해도 돼. 기수야.
주고받겠다는 말만 해도. 이거 얘기한 거 지금. 그래서 저 판서 은근 중요해요. 막판에 요 한 페이지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한 죄를. 그럼 여러 번 볼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까먹으니까 사람은. 망각이 동물이니까. 그래서 나법 맞고 아예 무죄예요. 요구 약속만 하면. 조문이 취득이라고 돼 있잖아. 조문대로 따라야지. 죄형법정주의가 있는데. 미수도 아니에요. 그냥 무죄예요. 다번 타인사무 처리자가 증제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아서 이를 소지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을 경우. 이건 사기에서도 나오고 컴사기에서도 나왔네. 기수죄. 취득으로 봐야 한다. 맞습니다. 기수야 아예. 카드로 입금되거나 뭐 이제 이체되거나 뭐 이런 거. 이체되면 기수, 입금되면 기수 이걸 기억해. 여러 군데서 나와. 사기, 컴사기 여기서도 나오고. 다음 라번. 배임수죄는 임무에 관한 부전 청탁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어떤 임무 위반을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취득하면 되지. 여기 손해를 주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배임죄에는 있잖아. 손해를 가한 자라고 없어. 취득만 하면 돼. 기수야. 조문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형법이 왜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고 학설도 있잖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조문이야. 판례도 이 조문을 넘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헌법재판당해. 죄형법정주의도 헌법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조문은 항상 매 단어 볼 때마다 차근차근 보고 봐야 돼. 그게 법학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샥 돌라고 있다가 뒷목 당기고. 아까도 부탁했지만 나 쓰러지면 심폐소생해. 내가 지금 그 진도도 못 끝내고 가면 안 되잖아. 그 피해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 부탁하는데 저기 둘 다 저기 심폐소생술 다시 한번 유튜브로 공부하고 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도 아직은 죽으면 안 되고 또 저기 딸도 있는데. 그 딸을 소리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딸이 그래도 잘 사는 건 보고 가야지. 여기 봐봐. 오늘 실언이 나오잖아. 무슨 시집이 무슨 결직교주 할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상태예요. 알죠 지금? 약간 뭐랄까 그 술을 뛰어넘어서 무슨 저 약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누가 주사고 왔나 봐. 씨발 막 이성을 못 차리게끔. 막 이거 가치관 흔들리고 좀 난리가 아니네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씹새끼들 났다. 아유 저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네 씨발. 다음에 어디 봤냐 내가 지금? 어디 볼 차례지? 오해라. 그래 미안. 오해라. 라라. 라고 봤냐? 아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아유 큰일 났다. 마버는 졸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이 사건만 기억하면 끝나. 여러 형태로 나오거든. 방송국에는 PD가 있을 것이고 프로듀서, 가수한테는 매니저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야. 내 가수를 인지도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방송에 노출되면 되겠지. 그래서 돈을 주고 가수 노래를 선곡을 부탁했던 거야. 좀 틀어달라고. 그러면 자 매니저 입장에서는 문제가 가수에 대해서 이게 부정한 관계가 되겠냐? 자기 가수를 위한 건데? 부정한 청탁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근데 PD는 방송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특정 가수의 매니저한테 돈 받고 특정 가수의 노래만 틀어줬다면 부정한 거 맞아? 틀려? 그래서 매니저는 무죄가 돼. 이 조문상 그 부정 청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PD는 배임죄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냐면 정말 많이 나와. 총론에서도 나와. 이런 현상들을 배임 증제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증제가 안 되고 이제 무죄가 됐잖아. 이런 현상을 이제 총론에서 우리가 필적 공범이라고 불러. 필적 공범 중에서 이른바 대향범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 2인이 돼 있어요. 왜냐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잖아.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잖아 원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필적 공범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공범이 꼭 필요한데, 근데 꼭
같이 처벌돼야 되냐? 같이 처벌해야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총론 지문으로 말하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 요들 관계에서는 이제 처벌이 같이 되어야 한다.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서는 총론의 공범, 예를 들어서 교사, 방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틀린 거야. 얘는 아예 무죄가 되고 얘는 무죄가 되고 얘는 유죄가 돼 버리니까 같이 처벌될 필요도 없고 그 필요적 공범 내부에는 총론의 그 공범, 교사, 방조가 적용 안 돼. 얘는 이제 방조도 안 되는 거야. 교사, 방조도. 그 다음에 또 지문 만들어 볼게. 지금 기출 지문이야. 한쪽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OX? O.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건 뇌물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교통경찰분께서 이제 그 조사하거나 이러는데 입건하려고 하는데 뇌물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 이제 요새는 뇌물죄가 무섭다는 걸 다 아신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실 뇌물 많았어, 솔직히.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실제로. 어렵게 공부해서 수뢰죄로 잘릴 일이 있냐? 근데 여튼간에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 뇌물 공여도 추가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더 큰 뇌물 공여가 된다고. 경찰은 무죄. 같이 처벌 때 필요 있어? 없지. 그리고 추상적 지문은 사례로 이해하는 게 좋아.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거든. 그러니까 추상적 지문 보면서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딱 떠오르는 대표 판례가 있으면 돼. 그리고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건전한 상식으로 풀라고. 이번 기출 중에서도 특이한 거 나왔잖아, 전자발찌. 원래 우리 범인은 아니야. 근데 참고로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얘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 법무부 예하인가 그쪽에 법무부 쪽에 있을 건데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 이동 경로 다니는 거.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멀리 가거나 이러면 전화 와. 그런 판에 그거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보안 처분이잖아. 또 성범죄 할까봐 보통. 아니면 이제 또 살인할까봐. 근데 이제 얘가 그걸 분실했다.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됐다. 충전하거나 분실 신고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감시가 되잖아. 그래서 자기로 훼손한 것도 말고도 부작위로 이제 그 방치하거나 이런 것도 처벌된다는 게 나왔단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 돼? 상식으로 풀어야지. 건전한 상식으로. 왜냐면 법이란 말 자체가요. 나는 이 한자를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 좀 인정하는데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이 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 물이야, 물 숫자. 그걸 줄인 거야. 그다음 요게 흐를 것자. 그러니까 중도놈들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인정해. 법이란 것은 물 흐르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즉 다시 말하면 상식이란 거야. 그래서 그때 요거는 중국애들이 그 이름 잘 붙였다고 이제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풀 때 보면 사회통념이란 말 자주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쫄지 않고 냉철하게 이제 생각해 봤으면은, 물론 문제는 뭐냐면 새로 자주 보지 않았던 지문을 시험장에서 오래 생각은 못 하거든. 그게 문제였던 거야. 즉 이번 시험에 가장 괴로웠던 거는 시간 안배가. 차라리 이렇게 내더라도 70분 줬으면 됐어. 사실처럼. 이걸 40분 안에 그걸 풀려고 그러면 솔직히 내가 한번 냉철하게 내가 나를 바라봤어. 솔직히 나도 그 지능 주스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자랑할 수 있고, 또 전국 모의고사 그 헌민형 2등도 해봤다 그랬잖아. 그런 저도 제가 놓고 이걸 40분 안에 과연 이렇게 모르는 낯선 지문들이 있는데 객관화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풀 수 있을까? 못하겠다라고. 인정해.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거 맞아. 요번에 그도 뭐 기본기 강조로는 그건 좀 요번이 왜 어려운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다 몰라서 틀린 게 아닌 거야. 시간 안 배. 그 불안강 증폭. 그래서 마법은 뱀수제 미수가 아니라 이때 얘 받았잖아. 지금 누구의 지적을 묻고 있니? 그 매니저를 묻고 있는 거야? 그 PD를 묻고 있는 거야? PD니까 얘는 유죄야. 기수. 받았잖아. (6번)
다음 배임수재 OX 가번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 업무 담당자가 타인 사무자구나. 부킹 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부정선탁이네 이거. 회원한테 팔아야 된다는데 이미 뉘앙스가 나왔어. 배신성도 있어 보이고. 그 대금 명목에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맞아. 이거는 좀 중간 난이도의 판례이고, 그 다음에 나번 배임수재 및 배임증제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이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일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아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대가성이 좀 있는 거지, 뇌물죄처럼. 또 이거는 사인간의 뇌물죄라고 했는데 뇌물죄도 대가성이 꼭 필요하거든. 직무관련성이라고 해서. 예의 본질은 사인간의 뇌물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번, 라번, 마번 요 세 가지는 이제 같은 판례예요. 근데 까다롭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먼저 마번부터 볼게요. 같은 판례니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갑이, 일단 저 명의신탁으로 나와서 이제 횡령을 떠올리면 안 되는 게, 특허권은 재물이야 이익이야? 이익이지. 그래서 횡령은 될 수가 없는 거고, 갑이 을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을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 등록했다. 그럼 사실 남의 특허를 보관하다가 팔아먹는 거야. 나는 이게 유죄가 될 거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판례는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라마는 묶어가지고 별표 쳐. 기존의 패턴하고 너무 달라. 그때 이제 대양범 이렇게 거래할 때에는 대가받았다 그래서 부정청탁으로 쉽게 단정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추상적 지문이 라번이야.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부정청탁에 따라 대한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취지냐면, 거래로 하는 배임수재 이런 것에서 부정청탁을 쉽게 인정하지 말자. 그거는 유죄 인정에 신중하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임죄도 좀 줄이고 있다는 거 알지? 담보임명사고 막 빼버리고 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야. 다번은 이제 그의 스토리야. 마번의 스토리.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판례야. 그래서 별표 치고 많이 봐야 돼. 이런 놈은. 왜냐면 우리가 판례가 이제 원리대로 가는 게 있어. 솔직히 판례도 어떤 기준이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이 계속 생존해 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그 대법관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퇴직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인적 구성이 계속 바뀌거든. 근데 나름대로 선배 대법관들이 냈던 판례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는데 가끔 이제 삐딱선이 있어. 그런 거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예. 그래서 요번에도 나도 실수했다. 저기 그 배임죄는 난 굉장히 쉽게 봤거든. 근데 원래 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계약금 단계에서는 유죄되니 무죄니? 무죄잖아. 이번에 유죄된 게 나온 거야. 가등기했다는 이유로. 와, 그건 나도 솔직히 생소했어. 그래서 어제 해설 강의다고 이제 실수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추후 정정해서 올리겠지만, 야, 있어 이게 가끔. 그것까지도 된 거야. 잔인하지. 야,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전공도 형법이 아니 법학인데고 법학이고 형법까지 보는 게 한 20년이야. 또 사시 준비한 기간도 있어. 그것도 보면 근 30년? 형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판례가 나와서는 되겠냐 안 되겠냐? 야, 놀랬다. 그것도 또 길게 내는 바람에 또 시간 한 배도 안 되고 박스 2개 나왔거든 이거. 사시 흉내 내면서. 근데 사시는 40문제 70문제라는 걸 이제가 몰랐어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제발 재앙이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은 무죄.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주하는 것도 미신범이라고 총론에서 얘기하거든. 미신범은 어떤 견해에서도 범죄가 안 돼. 기도나 저주하는 거는.
형법은 생활이야, 사실은. 다음에 어디 볼 차례지? 밥원. 그래. 미안해. 좀 산탄 좋아. 인정. 밥원. 공사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에 그럼 딴 사람이 얼마 썼는지를 아는 거야. 그럼 그것부터 유지한 가격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자 원래는 입찰이니까 뭐로 가야 되는 게 더 맞냐면 있잖아 우리 2차 방해제. 근데 이걸 사기로 갔어. 그래서 특이한 판례 이것도 별표. 그건 사기 공범끼리 나눠 가졌다 이러면서 배수시 안 된다고. 이것도 약간 입찰 방해자 있잖아. 더 적합한. 그래서 해키천이 사실은요, 우리 국내 문제집 중에서 수준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한 거야, 제가. 또 대신 목차별로 돼 있어서 정리하기가 좋고, 내가 이제 이해 기억 안 된 걸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차별로. 그걸 300형에다 또 담궈놔고. 그런 취지예요, 이번에. 강의하는 게. 7번, OX. 가번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여금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 조문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약간 제3자도 된다고. 그거 물어본 거야, 지금. 바뀐 조문. 다음에 4번. A 신문사 기자인 갑이 을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받고, 이거는 부정 청탁이죠? 맞아요. 부정 청탁 맞아요. 여기다 부정은 맞고인데, 신문사로 하여금 돈을 취득하게 했다 그러면 누구 준 거야? 그치? 일 시키는 신문사한테 주게 한 거라. 바로 이 사례랑 똑같잖아. 그래서 부정한 청탁은 있는데 취득이 없는 거야. 자기랑 제3자의 취득이. 그래서 결국 본인은 제3자가 아닌 거야. 부정 청탁 맞는데 까다롭지니까. 난이도 있어, 별표. 다번.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이익의 외형상 사물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집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식상 그 타인이 이익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타인이 받은 게 청탁받은 사람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되면 뭐가 돼? 이제 누가 받은 거야? 결국은 의역해봐. 그렇지, 자기가 받은 거야 이거. 그래서 배임수재 되지. 라버는 아까 조합 축제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미리 설명했으니까 생각할게. 조합은 이렇게 하면 타인이 아니지. 제3자도 아니고. 8번. 다음은 이익 취득에서 OX. 가번 배임수 중재죄에 있어서 타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유한 금품의 부전 청탁의 대가로서 성질과 자 어떤 돈이 있는데 100만 원 있는데 부전 청탁의 대가는 70만 원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30만 원어치 작은데 이게 묶여 있어.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전체를 다 전부를 다 부전 청탁 대가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추진 판례니까 체크해놔. 그리고 배임수재의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여러분들 저 필요적 몰수란 말 기억나니? 이건 제가 암기도 시켰을 텐데 아마 형법은 원래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지 총론에서 몰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필요적 몰수 때는 형법 3가지. 중요하거든. 뇌물, 배임수재물, 그다음에 아편. 외우기도 좋아. 야, 기껏 범죄로 취득했는데 반드시 뺏기면 뇌하고 즉 머리하고 배가 아프겠지. 뇌배 아파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필요적 몰수는. 이건 지금까지 제가 수험생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더라고. 계속 그 주문이 유지돼가지고 고맙게도. 그 다음에 그래서 나번 같은 건 몰수할 수 없거나 취득 이익일 때는 가액 추징한다. 맞아. 필요적 몰수는 필요적 추징으로 또 가. 몰수하고 추징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 몰수는 그 물건 그 자체 빼는 거고 이거는 그 물건이 없어졌을 때 돈으로 뺏는 거야. 아니면 이익이거나. 몰수는 주로 이제 재물에 대해서 하는데 특이하게도 저기 그 비트코인은 또 재물로 보더라고. 이때 몰수하더라고. 원래 추징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이익인데 몰수란 말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띵 했지 그때도. 맞을 수 없잖아. 가상화폐라. 다음에 그 생각보다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수험생도 그렇지만, 그지? 그렇다 그게 끝이잖아. 고민을 잘 안 해. 바쁘겠지 뭐. 이해해. 나야 뭐 씨발 저 가족도 없고 지금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어서 공부하는데. 그다음에 다번짐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따로따로 받았어. 이거 일제겠냐 수제겠냐?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내면 수제지. 피해자의 수가 수인이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대항범위 수인일 때는 일제를 거의 안 해줘. 수제야 그냥. 주로 이제 한 사람한테 동일 범위, 같은 고의, 동종수법, 그다음에 동종수법으로 반복했을 때 이때는 일제 포괄일제 해주는 거야. 근데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대항범들이 여러 명일 때는 안 해줘. 그게 중요해. 수제로 가는 거야 그냥. 다음 이제 상경실경은 이제 행위수 따지면 되고 일단은 우리 판례는 행위수로 따지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려웠던 게 그 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법의표준설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역시 또 생각을 좀 오래 해야 되거든. 솔직하게. 그게 또 힘든 거야 그때. 형벌에서 한번 취소를 해서 나왔지, 그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원래 80%는 기출을 내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20% 안에서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80% 기출이 나온 게 아니라 기출 익숙한 건 한 60%? 나머지 한 40% 갖다가 그냥 막 고민하게 만들었으니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맛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시간을 짝하고 가는데 다음 풀리고 그걸 몰랐어. 출제위원이 초짜 같아. 주체 자체를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스타일 있잖아. 왜 학자로만 그냥 쭉 간 사람 있잖아요. 수험생 입장을 잘 모르는. 다음 9번 볼 차례 맞지? 9번에서 가번 배임수재와 배임증제는 표적 공범이고 배임증제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만 성립할 수 없다? X 방송 PD 가수 매니저. 그다음에 근데 업무상 배임죄, 배임증제죄는 별개 범죄로서 배임증제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별도로 타인 사무 처리하는 지위 있는 사람가 공범일 때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 신분 없는 자도 신분자랑 함께하면 범죄될 수 있어. 33조, 형법 33조 공범한 신분이지. 거기서 1유형. 답번도 읽어봐. 한쪽에서 부정 청탁이 다른 쪽에서 정당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방송 PD, 가수 매니저야. 그지? 또 라번은 공동정범위에서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맞아. 총론 문제인 거 알지? 공동정범위나 교사 방조는 구체적인 디테일은 필요 없다고. 방조할 때도 얘가 어디 때리는 걸 꼭 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방조할 때, 망 볼 때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동교사 방조 다 돼. 총론 원리.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큰 이제 테두리, 추상적 사실, 수상적인 적이는 알았다는 얘기야, 이건. 요번에도 그거 나왔는데 많이 틀었던데. 이 국가범법에서 목적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 목적 되잖아. 오히려 내가 옛날에도 미필적 이거 틀리면 진짜 호쌍새라고, 호로 쌍놈 새끼라고 욕을 했었는데, 틀린 사람이 있더라. 왜냐? 당황해서. 불쌍하게도. 몰라서가 아니라. 쫀 거야.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 그래서 이제 내년 채용시험은 언제일까? 아니면 육경이 나를 버리는 것 같으니까 저기 바다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그래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시험장에서는. 겁먹으니까. 무조건 이제 멘탈이야 지금 이제 싸움이. 멘탈 싸움. 깡이 있냐 없냐. 마번 형법에 의한 표준물수의 경우에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건 뇌물죄랑도 겹쳐. 그대로 갖고 있다 다시 돌려주면 누구한테 뺐냐? 준 놈한테, 증자한테. 그거야. 자, 그래서 배임승재죄라는 이제 한 단원이 끝났네요. 원래는 오늘 작물 손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또 격앙돼서 또 울기도 하고 또
요새 최근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너무 실수를 안 해. 막 저기 그 설명할 질문도 좀 못 찾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또 그 실수가 있으면 더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이만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